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북클로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클로징이란 회계연도 장부의 마감과 결산을 말하는데요. 북클로징 일반적으로 11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기관이 장부상 수익이나 손실이 변하는 것을 꺼려해서 이 채권과 주식의 거래량이 북클로징이 다가올수록 줄어들고 변동성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가 급증했습니다. 10월까지 이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120조 원을 넘어서서 연말에 사상 최대 기록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채권 시장의 대차 거래가 140조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퀀트케일 리서치 센터에서는 오늘 연말 북클로징을 앞두고 이 공매도를 환매수하는 숏 커버링 현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적과 업황이 좋은데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종목군으로 증권과 보험, 유통과 화장품주를 꼽고 있습니다. 연말 숏 커버링이라는 수급 이벤트가 있을지 종목별로 잘 지켜보시고요. 이미 그러한 숏 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종목들의 움직임, 수급 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세 분의 코멘트 확인하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신기수 전문가 악재 피크아웃 구간 지나는 중. 최태규 전문가 싼 맛에라도 오르자.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와 10월 CPI 발표를 앞두고 그 사이에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양대 지수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20선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지론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분인 이제 감독이 되셨죠. 이승엽 선수가 감독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다 보면 안 되죠. 어떤 노력이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다 보면 시장에서 좀 이렇게 굴곡은 경험을 할지언정 그래도 나중에 다 돌아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노력이 뭘까요?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고 있고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에 나오고 계속 이제 기업들은 그 노력을 하면서 실적으로 그걸 나타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그래도 버텨준 애들,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서도 주가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잘 보시면서 이런 변동성 강한 장세에서는 그런 근원인, 버티는 근원인 실적이 담보된 그런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본인들의 노력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실적 얘기하다 보니까 이 실체가 없는 것들도 좀 봐야 된다. 기대감만으로 너무 오른 것들은 지금 뭐 네옴시티든 뭐 우크라 재건이든 간에 일단은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뭐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이제 온다고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구간이 어느 정도 뭐 2배, 3배 올라왔다 이렇다면 차익 실현 그리고 새롭게 덤벼드는 거는 좀 자제하고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어제 간밤 뉴스에 뭐 FTX라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 유동성 위기로 이제 뱅크런이 좀 나온다 하니까 이런 암호화폐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 상장된 종목들도 좀 투자에 주의를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체가 없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코인이나 이런 거 관련 가상자산에서는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어쩌면 위험한 수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는 지금 아마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은 기대감으로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대응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애플카 이슈 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지금 애플에서 애플카 관련해서 TFT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11월까지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뭐 발표를 한다 안 한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작년 1월 달에도 12월부터 1월 2020년 12월부터 21년도 1월 2월까지 애플카 관련해서 한번 이슈몰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움직임이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뭐 대성 파인텍이나 현우산업 같이 작은 회사들이 그런 시세가 좀 탄력 있게 가지만 실제로는 LG 쪽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 관련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방을 노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응하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가 항상 저는 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닌데 좀 지금 이런 시장에서 좀 워워 시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나는 네옴시티를 못 샀어. 나는 재건주를 못 샀어. 이래갖고 그 올라갔던 것만 보고 너무 달려드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구간을 나눠서 하나하나 대응하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좀 그리고 실행하는 행동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무언가 노력을 해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력할 시간이 사라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반대로 저점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거에 취해서 내가 이전에 실수를 했던 거를 또 잊어먹고 또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신 스스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를 한 번 더 가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이렇게 부드러운 잔소리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부드러운 잔소리꾼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 노력할 시간이 사라지는 구간은 어떤 뜻일까요?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좀 많은 상담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공포심에 있던 그 2100을 막 깨느냐 안 깨느냐 2000을 깨느냐만 깨는 때 다들 걱정만 하고 준비를 안 해갖고 제가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시장을 우상향을 합니다. 열심히 그래도 이 시장에서 버텼다면 그 인내심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쉬운 말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보니 갑자기 랠리처럼 보여요. 그럼 이 불나방처럼 매매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좀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랠리죠. 지수상으로 10% 이상이 올랐잖아요. 현재 코스피가 지수상 저점에서 1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정신이 없어서 여력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좀 시그널 드렸었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기억하세요? 집 팔아서 뭐 주식 살까?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을 과격하게 드린 이유도 네. 사실은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 집이 한 번에 안 팔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장에서 그 정도의 어떤 기회라면은 좀 대비를 할 필요도 있고 다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단의 가능성을 지금 뭐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어떤 일이 또 펼쳐질지는 아직 그 무엇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고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잘 즐기셨다면 그걸로 일단 이번 구간에서는 점수를 정말 높게 받으실 만한 여러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 생각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사활을 걸고 모든 기업들 생존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움직임들 짚어주셨던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신호등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FTX 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뱅크런 조짐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인출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장에서는 관련 주식들도 많이 급락을 했죠. 자, 코인발 위기 발생 가능성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입니다. FTX발 위기 발생 가능성 있다, 초록불이죠.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있다, 초록불, 없다, 빨간불입니다.
최택규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코인발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요. 그리고 신상원 전문가는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이제 코인발 뱅크런 사태 이제 말이 그렇게 표현돼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뭐 그쪽에서 이제 코인을 이제 환전하려는 뭐 요구들은 있겠지만은 사실 그걸 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지난번에 뭐 크레딧 스위스 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대규모 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스폰지, 버퍼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비화돼 가지고 엄청난 무슨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것 같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위믹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실까요? 없다고 보실까요? 위믹스 쪽도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쪽도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 회사 사측에서 지금 해명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담보로 맡겨놓은 것까지도 거래소 쪽에서는 유동성으로 이제 봤다.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새로운 어떤 확실한 유통 물량이라는 어떤 그 정의가 뭐냐에 대해 가지고 그걸 정의하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이믹스가 상장 폐지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의 어떤 그 가상 자산의 발전 단계 가운데 하나로 좀 보시네요. 지나가면서 이런 유통량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이걸 개선하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FTX의 이러한 뱅크런 움직임 속에서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도 위기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택규 전문가님. 네, 일단 바이낸스 그 오너가 FTX 그 내부 자료를 보면서 그 자금에 있어서 이건 문제 있어 이렇게 이제 바이낸스 오너가 이렇게 던져면서 이게 엉클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FTX 이 오너는 무슨 소리야 했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구원의 손길을 던졌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가상화폐의 시장은 진짜 그 미래 누가 알겠어요? 이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나중에 큰 게 될지 아니면 진짜 없어질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일단 어찌 보면 이제 과도기 상태에서 크게 이제 변동을 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현 시점에서 모든 것들이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작은 악재에 지금 대형주들도 쭉쭉 빠지는데 이 가상화폐들은 더더욱 급락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런 애들이 이것을 도미노로 트리거로 해가지고 더 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분명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댐도 그냥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크랙 하나가 결국은 그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번 같은 경우 이전에 우리나라의 뭐 테란가 그 친구로 인해서 한번 흔들어 놨고 또 요번에도 또 이 FTX 얘로 인해서 흔들고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다가 되면 한번 제대로 큰 폭발이 날 가능성은 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움직임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T사이언티픽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비덴트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어쨌든 고개를 들어주는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급락세 나오는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그래도 위기 있을까요? 신상훈 전문가님. 저는 주식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네. 가상화폐 이 코인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각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또 재밌게 하자면 주식은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를 찾아가서 멱살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빵 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솔직히 제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젊어 보이지만 옛날 사람이라 그리고 그 위메이드 그 회장님인가요? 그 뭐 위믹스 그 가상자산을 그래도 방어하려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근데 차라리 자사주를 사지 왜 위믹스를 샀을까? 이런 의문들이 항상 많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좀 시각이 제가 그렇게 좋은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멈춰버리는 그 테라 사태가 그냥 보면은 아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기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애플카입니다. 애플카에서 태스크포스 팀,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카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카 관련주 간다 초록불, 안 간다 빨간불 보시죠. 채팅창에 테리님께서 아까 애플카 가자라고 해주셨고 젊어 보이지만 옛날 사람의 물음표를 한 10개 달아주시면서 네, 신상원 전문가님 동안이십니다. 네, 나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초록불 주셨습니다. 애플카 관심 많으신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이 녹색이 이게 간다. 간다, 난 안 간다. 안 간다. 빨간불. 네, 신기수 전문가님 초록불이세요. 네, 초록불입니다. 네. 의견 주시죠. 아, 저요? 네, 어떤 종목, 어제 LG노텍 또 예. 종목 주셨잖아요. 애플카는 언젠가 또다시 이제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였고, 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진행하는 부분은 뭐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방향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것과 관련되었던 주식들은 또 이제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든지 뭐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냥 간다라는 뜻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요즘 배터리나 뭐 전기차 관련주들 가는 것처럼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모멘텀으로 시세를 한번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분명히 모멘텀 같이 있다고 보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초록불 어떤 종목 네. 보실까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TFT를 구성한다는 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카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차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이 하는 거가 좀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애플은 파워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냥 러브 마크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전 시장 관련 시장을 끌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1등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차를 만들던 뭐를 만들던 애플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TFT를 만든다면 그걸 트리거로 해서 계속 꾸준히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수혜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또 리딩을 해 나간다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애플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드릅조아님께서 애플카 없드아라고 남겨주셨는데 최태규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네, 일단 뭐 지금의 재료는 식상한 재료죠.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고 결국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숨은 세력들이 한번 뉴스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시장은 결국 전기차 자율주행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거치고 그 당시에 이제 포드 이런 자동차 기업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자동차 관련된 기업만 2,000개가 넘었대요. 우후죽순 생기는 거죠. 왜?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다 이제 소멸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어찌 보면은 이전의 그 내연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배터리에다 모터 달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나 소나 진짜 다 이제 전기차 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뭘까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입니다. 인프라입니다. 과연 그러한 공급망에 대해서 얘네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팔아봐야 몇 대 몇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 왜 완성차들은 늦었을까? 아직 시장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지. 결국 완성차에 얘네들이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하니까 테슬라 내가 봤을 때 위축돼요. 거기서 이제 애플 그래 애플의 브랜드 좋은 건 아는데 그래 니네 지금 휴대폰만 해라.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봤을 때 삼성전자 왜 안 할까요? 한번 자동차 했다가 진짜 그룹이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지금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지만 과연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게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 텐데 그게 악수가 될지 아니면 한 단계 점프업이 될지는 그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간다면 그러한 것들은 흐름 보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애플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공급망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 불확실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으로 좀 더 신중하게 보자는 의견 최태규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코멘트 알아볼까요? 다음 코멘트는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싼 맛에라도 오르자. 최태규 전문가가 낙폭과대주를 보고 계시는데 지수 지금 싼 맛 있을까요? 약간 이제 뜨뜨름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게 진짜 싼 맛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추가적인 악재 없으니까 그래 싼 맛에 올라가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싼 맛 나는 종목이 뭘까? 결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아주 이제 상반된 모습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미국하고 똑같아요. 미국 다우 엄청나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 거래소하고 비슷하고 나스닥 바보 같아요.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거래소 100개 종목 중에 나름대로 싼 맛 나는 것 내가 하나씩 다 체크해 봤어요. 월봉 놓고 봤더니 시총 상위부터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 KTNG, 한국전력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제 GS 리테일까지 있는데 오늘 GS 리테일, 뭐 한국전력 이런 애들도 그냥 뿡뿡 치고 갑니다. 왜 갈까? 싼 맛에. 차트 보면은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간 애도 있고 안 간 애도 있고 그러면 안 간 애들의 수급 보면서 한번 쫓아갈 수 있니? 시장이 더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더 오를 재료는 뭐가 있을까? 지금 어찌 보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일단 싸다라는 투자 심리는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삼성전자 정신 차리고 나름대로 지켜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버텨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가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 가까워지는 중국 코로나, 위드 코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국 정부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은 했지만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방향 잡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긴 갈 텐데 이번 겨울은 한 번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짚고 가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지나고 나면 오히려 뭐 2분기쯤 되면은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종식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다음은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가능성이죠. 일단 젤렌스키하고 푸틴 같은 경우 종전에 대해서 협상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G20 이 회의에 일단 푸틴은 안 간대요. 젤렌스키는 간다고 하는데 왜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물밑 작업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러시아의 외교 담당이 서로 지금 계속 긴밀하게 접촉한다는 건 우리 공공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결국 이 푸틴으로 하여금 출구 전략을 모색해주는 과정이 이젠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겨울 유럽에 어떤 데미지를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일단 출구 전략,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나. 결국 종전이 되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료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이제는 이제 오늘 저녁 8시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불확실성 해소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작용되고 있는데 일단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보시면 1950년도 이후에 중간선거 치러지는 해 하락 없었다. 다만 그 이전에 보면은 대공황이라든가 2차 대전 이때는 중간선거 했을 때 하락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했다면 그 이후 1950년 이후에는 중간선거 해가지고 시장이 하락한 적 없고 결국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던 해 보면은 3개월 동안 평균 6 내지 9%의 상승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게 이제 데이터입니다. 결국 과거 대선에서 100% 상승장 이번에도 있을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올해는 조금은 퀘스천 될 만한 것들이 몇 개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시장은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오를 재료였다면 이제 내릴 재료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는 내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다 알아. 그래서 올라왔어.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 고점. 여기서 하락이라는 건 큰 하락이 아니라 이제 쉬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CPI 발표도 일단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 많이 좀 전달에 비해 많이 조금씩 낮아져요, 컨센서스가. 그러면 좋은 거거든요. 좋지만 피로감에 의해서 어찌 보면 그러한 재료들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이 정도 내려가 가지고는 안 돼. 연준이 요번에 0.5% 금리는 인하하겠지만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역시 확고해. 그냥 그렇게 해놓고 하락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결국 제가 보고 있는 거래소의 이전 저점 2134, 얘는 CPI, 물가, 금리 이거하고는 관계없다. 결국 걔를 깨기 위해서는 뭔가 금융 위기가 발생해야 된다. 그 가능성은 전 10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100%로 있지만 현재 시장은 올라갈 만한 재료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가격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도 역시 출구 전략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조짐을 봤을 때 내년 2분기 정도면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까까지도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중간 선거 이슈,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역시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 시장은 올라갈 만한 재료가 더 많고, 그 밖에 전저점을 깰 가능성에 또 역시 더 전저점을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높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단의 어떤 가능성을 모두 보면서 시장을 보고 계시는 전문가인데요. 최태규 전문가, 싼맛이 나는 종목도 친절하게 아주 쉽게 바로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최태규 전문가의 의견에 나머지 두 분도 동의를 하실까요? 지금 시장 올라갈 만한 재료가 더 많다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최태규 전문가는 초록불이실 거고요. 나머지 두 분, 신상원 전문가 초록불,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 주셨습니다. 미스터 피크아웃, 피크아웃서를 설파해 주시면서 지금 10월장에서 이렇게 쫙 올라갈 때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신기수 전문가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네요, 전문가님. 아니,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요. 네.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보세요. 내려갈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려갈 만한 재료 없고 오를 재료도 없기 때문에 시장은 더 자율반등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예, 저도 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대신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초록불을 선택했는데요. 네. 예, 미국 선거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 선거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돼서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트럼프의 그나마 장점이 김정은을 직접 만나는 거, 푸틴하고 예전에 친했다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반영이 잘 된다면 잠시 아까 그 최 선생님 말씀대로 쉬어가더라도 그거는 다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쉼이라고 보여지고 좀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차 자랑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정권 이제 후일담을 얘기하는 미국의 인터뷰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날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들. 네, 젤렌스키도 역시 이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와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몸밑에서는 좀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전해주셨는데요. 최태규 전문가.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100% 동의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죠. 채팅창에서 마그마님께서 공매도 환매수 비상인가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전저점 이탈 가능성 100%는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해주셨고요. 그 몇 퍼센트 확률을 보시는지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쌈맛 나는 종목들 쭉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혹시 이 가운데서 혹시 관심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아까 그 공매도 환매수 분석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석에서도 종목들이 쭉 나왔는데 겹치는 종목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신상훈 전문가님, 신기수 전문가님 관심주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서 자, 마지막 코멘트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악재 피크아웃 구간 지나는 중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예, 일단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올랐고 뭐 공화당 승리 기대 때문에 올랐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뭐 의석 차지한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지나갔다 봐요. 이제 이런 그 중간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발표 나오면은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반응은 하겠지만은 그 지나간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왜 공화당을 좋아하느냐 이제 봤더니 시장 컨센이 공화당이 승리하면은 그리드락이 뭔가 봤더니 그 의회 쪽에서 행정부에 돈 쓰는 거를 자꾸 막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가에 올라갈 거고 금리 빠지니까 주식시장에는 호재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법인세 또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거의 뭐 주식시장에 소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제일 그 신호 중에 제일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건 달러예요. 달러가 어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보면은 지금 달러가 그 저가를 또 깼어요. 그러니까 뭐 추세가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전 달러 인덱스가 연말까지는 한 105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식시장에는 괜찮은 얘기가 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도 추가 하락하고 있죠. 제가 요 근래에 아마 이제 그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피크아웃이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말씀을 드렸었죠.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왜? 유가 빠지고 곡물가 빠지고 원자재 가격도 피크를 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두 번째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FOMC 이후에 엄청난 멘트들을 쏟아낼 때 이제는 연준 멘션 피크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웬만치 해도 시장은 반응을 안 할 거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피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것 같아요. 12월 달에도 0.75%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지만은 하지만 뭐 이제는 많아봤자 12월 달 0.75.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속도를 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이 부분은 소화를 한 것 같고 또 어제 이제 제가 CPI 민감도도 피크를 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늘 이렇게 피크가 나오면은 변곡점이 생깁니다. 빠지다가 피크가 나오면 오르게 돼 있고 오르다가 피크가 나오면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런 피크아웃 구간을 지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S&P 500 기준으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50까지는 일단은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좋으면은 분위기 안 좋아도 분위기 나쁜 것만 없으면 4,300까지도 갈 걸로 보여요. 근데 연말까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딱히 새로운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은 지금 부각될 만한 게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먼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국 증시가 견조하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좀 쉬어갈 걸로 봅니다. 먼저 올라온 부분, 코스피도 보니까 그 오늘 이제 121선을 넘으면서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좀 움직여 주는데, 코스피 좀 쉴 것 같아요. 지금 딱 2420 정도가 또 매물대가 있는데, 너무 61선, 121선 한꺼번에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지 않을까. 안 쉬고 올라가도 좋고요. 쉬어도 좋고, 쉬면은 또 중소형주들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까지의 장세, 지금부터는 좀 중소형주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쪽에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주는 이번 주로 아마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 대형주 장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의 대형주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미국 시장이 꺼진다면은 우리 시장도 같이 꺼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살아있다면 우리 시장도 계속 좋다. 중소형주 장세 계속 가지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CPI나 중간선거 영향 때문에 뭐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뭐 섹터는 똑같아요. 저는 기술 성장 섹터, 뭐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이고요. 모멘텀 섹터도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악재만 부각되지 않는다면 S&P 500 기준으로 4,300선까지의 상승 여력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식 현금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정말 상남자처럼 100% 주식을 또 외쳐주시는 그런 의견을 신기수 전문가가 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서 또 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미국장의 상승 기조 속에서 우리 장 좀 쉬어가더라도 종목별로 충분히 트레이딩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기조적 성장 섹터와 모멘텀 섹터로 나누면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실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CPI 발표 중간 선거 결과 이후에 주식시장 변동성 나온다면 매수 기회 초록불, 매수 기회로 보지 않는다면 빨간불입니다. 지금 장에서 변동성이 나와준다면 그건 매수의 기회다. 세 분 모두 초록불 의견 주셨고요. 이번 주로 대형주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중소형주 장세에 대비해보자. 이 의견 동의하시면 초록불,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규 전문가가 빨간불, 나머지 두 분 초록불 의견이신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네, 일단 미증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중소형주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중소형주 무조건 안 가니? 그건 아니에요. 결국 삼성전자가 가면 거기서 선별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쭉쭉쭉 가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가끔 그 밑에 또 애들이 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쫙 가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가고, 일단 모든 게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조금 더 간다라면 지수 중심의 상승이 더 갈 것 같아요. 왜? 지금 수급의 주체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잘 자란 거 사나요? 아니에요. 우리 수급에서 보이는 조그만 종목들 외국인, 그건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실질적인 외국인은 자잘한 거 매매 안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이 중심이 있다라면 큰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정말 인상적이죠. 코스피의 상승만큼이나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더욱더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또 장중 저점을 기록합니다. 137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장중 저점의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의 배경 확실히 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 장세 더 간다라는 의견으로 빨간불 주셨고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거기서 이제 저는 보는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에서도 좀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하락장인 이런 특성에서는 좀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때 대형주, 삼성전자 주도하면서 이렇게 좀 왔으니 이제 그게 지나면 그다음엔 다시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이틀 그래도 남았죠. 오늘까지는 3일 남았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2, 3일 후에는 대형주 버리실 건가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형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대형주들은 시세가 많이 낮고, 또 대형주들은 좀 실망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은, 매수세는 좀 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 휴식이 있을지 아니면 외국인이 좀 더 끌어줄지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추천주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이 미국의 공화당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 상승 마감과 함께 우리 시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20선에서 코스닥은 71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던 이 낙폭 과대주들의 좀 순환매가 들어오는 가운데 IT 관련주들 그리고 플랫폼과 게임주들까지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이네요. 네, 그럼 오늘 업데이트된 토마토 티켓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태경 BK인데요.
이 태경 BK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인 코크스 국내 1위 기업이죠.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5,490원, 목표가는 7,2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최고가 6,170원까지 올라주면서 12.39%의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도 신상원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종목은 유틸렉스고요. 유틸렉스 이 바이오 관련주죠.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되는 2022년 면역 항암학회에서 유틸렉스가 항체 치료제죠. U103의 이 폐암 치료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어제 주가 그야말로 날아올랐습니다. 티켓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7,400원, 목표가는 9,500원으로 신상호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9,260원까지 올라주면서 무려 25%가 넘는 수익률 달성에 성공하셨네요. 네, 신상훈 전문가님 그야말로 명실상부 1위 전문가답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이네요. 종목은 하이로 코리아인데요. 이 하이로 코리아 최근 고유가 기지조가 지속되면서 피팅 관련주 하이로 코리아의 중동양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27,000원,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22,800원까지 올라주면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다음 티켓은 최태규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넘어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이죠.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 관련주들 참 주가 좋은 가운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매수가는 14,650원, 목표가는 16,8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6,150원까지 올려주면서 10.24%의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오늘 무려 티켓 2장을 획득하면서 티켓 폭탄을 터뜨리셨습니다. 티켓 10장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계시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셨네요.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오늘 티켓 획득은 하지 못하셨지만 6장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태규 전문가님 오늘 티켓 1장을 추가하시면서 티켓 3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강한 녀석들 매일 이렇게 티켓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수익률 2자릿수의 티켓들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티켓들 또 체크를 하면서 또 이름표에 부착을 해야죠. 먼저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1등이신데 또 오늘 2개 티켓 받으셨고요. 우리 채팅창에 아까 시작하자마자 진달차님께서 태경 BK 멋졌어요. 편하게 6,100원 통과해서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SW 리님께서 바이오 싫어하신다고 노래하시면서 유틸렉스 어제 감사드립니다. 조정 오면 또 도전할게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신상원 전문가 먼저 지난 3일 태경 BK부터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10% 나왔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거는 지금 아직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1,900억에서 2배 이상 이제 잡히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 코크스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시세를 보면은 거래량이 조금 더 살아날 때 그때 한번 뿜을 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뿜을 때 나머지 물량은 이제 수익 실현하면 될 것 같고 저를 잘 아시는 분은 반은 일단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반은 한번 좀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렉스는 제가 바이오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로 선호하지 않는 건데 운 좋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역 항암학회 이슈로 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있으면 이번 주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반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고요. 오늘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야를 갖고 왔는데 그 종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SW2님께서 바이오 싫으시다는 거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유틸이 이뻐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유틸렉스 일단은 뭐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다 매도하시는 게 좋을까요? 반은 무조건 챙겨 두시고요. 네. 나머지 반은 다시 한번 9,260원 어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네. 그 가격대가 다시 올 때 나머지의 반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목표가까지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해 나가시면서 수익 챙기시고요. 다음은 2위로 등극한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티켓도 2위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티켓 달아주세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원전 얘기했더니 조선으로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정말 전방 사업이 다양한데요. 수익률이 10% 나왔는데 어떻게 대비해 볼까요? 예, 이 종목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3분기 때 실적도 잘 나왔고 세 번째 분기 동안 계속해서 이익이 상승하고 있고 이 회사 개장용 밸브는 이제서 그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사들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 실적 상승이 거의 확실하다 봐야 됩니다. 전고점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전고점까지 목표가 드렸으니까 충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유 의견 전 고점까지 목표 주가 하이로 코리아 내년도 실적의 가시성이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최태규 전문가도 정말 2주도 채 안 되셨어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티켓을 쭉 따주시는데 오늘도 또 티켓 획득 소식이 나왔습니다. 달아주세요,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로 10% 수익 나왔죠?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한 16,800원 거기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입니다. 이렇게 티켓 소식들 쭉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오전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종목을 3가지 드려야죠.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상원 전문가 큐브 엔터, 신기수 전문가 삼강 M&T, 최태규 전문가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 차트를 최근에 꺼내본 게 빌보드 차트 소식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들이 정말 잠재력이 컸는데 이번에 컨셉 정말 잘 잡았고요. 포텐이 좀 터졌어요. 음반이 많이 팔렸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큐브엔터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소속돼 있고 초동 물량이 한 70만 장이 팔렸대요. 제가 여기서 또 저 때는 하면 이제 라떼 꼰대 이미지가 되는데 예전만 해도 뭐 50만 장 이 정도만 해도 뭐 대박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팬덤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물량들이 초동으로도 70만 장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빌보드 성적도 괜찮고, 네,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소속돼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고요. 실적이 일단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적 때문에 본 거였고, 솔직히 멤버 이름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가 잘 모르고,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엔터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징크스가, 네, 수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얘기를 드리자면, 매출이, 한 700억 정도에서 50% 정도,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100억으로 매출이 이제 점프를 하는데, 일단은 음반, 음원, 이런, 연예인들, 이런 실적 말고도 그 화장품 관련해서 이 VT 코스메틱이라는 이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이게 매출이 한 500억이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 같고 또 연말 특수에 이제 또 연예인들 많이 활동도 많아지니까 그런 매출도 관련 매출, 부가상품 매출들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최근에 한번 양봉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이 나왔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이슈가 되면서 나오고 있고 그 양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한번 변곡점, 단기적인 변곡점을 만들고 올라오는 추세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좀 기업 정보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 물들이 없어지고 700억대에서 1157억 이 정도 예상 매출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뭐 17,950원, 뭐 18,000원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분할로 밑으로 낚시하듯이 잡아 놓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손절가는 16,200원 그리고 목표가 23,500원 설정하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 많네요. 요즘 화장품 어려운데 또 잘했습니다. VT 코스메틱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 잘 안착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포텐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잠재력 높았는데 이제는 정말 글로벌 팬덤 일단 입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블랙핑크 에스파 아이브와도 어깨를 이제 견주는 걸그룹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목하는 종목 큐브엔터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500원, 손절가는 16,200원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해 봅니다. 다음 종목은 풍력주를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의 3강 MNT, 오늘 CS윈드도 내년 수주 기대감 나오면서 올라가는데 3강 MNT 현황 알아볼까요? 네, 3강 MNT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단 그 부유식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이 1년 새에 굉장히 많이 이제 2배까지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91기가와트에서 올해 183기가와트까지 이거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거의 연 단위로 봤을 적에 뭐 2배 정도까지 계속 그 증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 일단 부유식이 확정이 됐고요. 일단 대만 쪽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고, 호주랑 캘리포니아랑 일본 쪽도 지금 도입이 유력하고, 그리고 부유식으로 하는 게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해상 쪽에 하려는데 그 파이프 박으려면은 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식으로 아마 많이 갈 것 같고, 부유식의 기술력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의문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대만 쪽에서 이걸 이제 확정을 하면서 부유식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2025년도까지 50만 평 부유식 이제 하부 구조 야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유식으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그 1위가 되지 않을까, 캐파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주가 일단 굉장합니다. 2021년도에 1조 3천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5천억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2025년도까지 현재 캐파가 꽉 차는 그런 수주기 때문에 뭐 지금 실적상으로는 거의 뭐 의심할 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쪽에 풍력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달러 올라가는 바람에 또 이제 유럽 쪽에 뭐 경기 부진 이런 것들 있고, 그 풍력은 유럽 쪽에 좀 기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이제 유럽 쪽에서 갑자기 이제 원전도 또 뭐 계속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풍력에 대한 어떤 회의론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나갔다 봐야 되겠고, 다 지금 소화가 되는 바닥 구간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럽 쪽의 풍력 투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계속 될 겁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요번에 빠진 구간의 절반 정도 25,000원 목표가를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요번에 나왔던 그 저점보다 살짝 아래 1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 부유식 풍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3강 MNT 주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최태규 전문가의 종목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입니다.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요.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좋은 장에 초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주식을 하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겠죠. 자, 제가 인버스를 담고자 하는 부분은 시장이 고점이냐? 그건 아니고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자라는 거죠. 저는 2,400 충분히 올 만큼 왔다. 좀 잠시 쉴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요. 큰 그림에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 들어가면 어찌 보면 짧으면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까지도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매수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저 2,600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냥 비중 30%, 50% 정말 바보짓이에요. 이거는 일단 내가 봤을 때 5% 미만으로 오늘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여기서 샀더니 막 시장이 더 올라가요. 그럼 얘는 물리겠죠. 물린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살짝 눌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 나. 근데 2,600가. 그럼 나 3% 샀어. 그럼 2,600 넘어간 자리에서 3%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갔을 때 마이너스 10%지만 내가 절반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5%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해치를 하는 거죠. 내가 인버스 샀더니 시장 깨져요.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 죽겠죠.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얘가 사라져 있으면 마음이 약간은 동요되지 않아요. 주식은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오늘 이쪽 들어가고요. 추후 또 시간 되게 되면 일단 달러 쪽도 아니면 뭐 채권 쪽도 ETF 제가 이제 또 소개해 주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템포 시작. 제가 지금 오늘 이제 5개
5개 종목 추천해서 3개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그만큼 시장이 좋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 덕이지 제가 잘해서 올랐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쉬자는 차원에서 오늘 인버스 한번 담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향후 구체적인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얼마 보시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짧게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5,700원 보고요. 손절 없고 흐름 보면서 추매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지 전략이죠. 그리고 뭐 보험 드는 겁니다. 시장이 닫히면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추매한 계속 분할 매수해 나간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 모으자라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5,700원을 제시했고 손절가 없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2분, 신상원 전문가, 최태규 전문가 있으세요? 자, 오늘 2분 모두 신상원 전문가가 오후 4시 30분에 공개방송 일정 있으시고요. 그리고 최태규 전문가가 오늘 저녁 6시 낙폭 과대주에 대한 공략 포인트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전장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